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증시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폭락을 했습니다. 특히 AI 관련주들이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자, 뭐 지금 선두주자를 다니던 뭐 마이크론 같은 회사는 전날 뭐 7%몇 퍼센트 떨어지네. 또 그 다음날 10몇 퍼센트 떨어지고 브로드컴도 떨어지고 엔비디아도 떨어지고 다 난리가 났습니다. 나스닥도 거의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덜컹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도 그동안 쭉 얘기를 했죠. 예, 그동안 주식이 지난 한 달 동안 한 40% 가까이 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피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trailing loss stop이라는 걸 저는 걸어놓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사실 그 전날 좀 불안불안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 졸리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됩니다. 이곳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보려면 밤 10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봐야 되는데 예, 그거 잠 안 자고 제가 볼 생각이 없습니다. 트레일링 러스탑을 해놨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예, 많이 팔렸습니다. 제가 기준점을 잡아놨던 거 변동성이 좀 큰 주식은 한 10% 이상 떨어지면 팔아버려라. 변동성이 좀 낮은 주식은 8% 넘으면 팔아버려라. 그랬더니 꽤 많은 주식이 팔렸습니다. 조금 안정적인 주식들은 안 팔렸어요. S&P 500 같은 경우도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S&P 500 관련돼 갖고 투자한 거는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주식 이야기를 할 것인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 스페이스 X가 상장된다는 얘기 뉴스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PO라고 하죠.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대중한테 공개를 한다는 뜻입니다. 기업 상장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자, IPO가 뭔지, 그 다음에 왜 스페이스 X의 IPO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오늘은 또 그 얘기도 하고, 과연 주식의 본질은 무엇인지, 자, 이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뭐 저는 어떤 주식을 사라, 마라, 뭐 이런 리딩방이 아닙니다. 그 인간들은 그냥 사기꾼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 그렇게 잘하면 다 지들이 돈 벌지 뭐 한다고 유튜브 해갖고 찌질찌질 돈 벌려고 하겠습니까? 다 그런 거 하면서 뭐 수수료 받아먹고 이렇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얘기보다는 오늘은 주식의 펀더멘탈 기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 뭐 18세기 때부터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뭐 무역을 하던 배가 있었는데 폭풍 같은 걸 만나서 배가 침몰되거나 혹은 또 해적을 만나서 배가 털리거나 이럴 때 손해가 막심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배의 그 권리를 갖다 사갖고 서로 좀 피해를 줄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보험이자 곧 주식의 형태가 됐다고 합니다. 같이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현대 주식이라는 거는 뭐 한국도 한 70년대도 주식회사라는 게 한동안 또 유행을 했었고 그렇지만 이 주식이 일반인들이 많이 알게 된 거는 사실 90년대부터예요. 예, 90년대부터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주식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자, 주식이 그때 왜 바뀌냐? 이트레이더라는 게 되게 유명해졌죠. 예, 이트레이더라고 인터넷으로 주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에 모뎀 시절인데도 예, 모뎀으로 연결해갖고 주식을 매일매일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옛날에 70년대, 80년대 혹시 한국에서 주식을 하시던 분들은 신문 한 면에 이렇게 딱 보면 경제신문을 보면 한 면에 빼곡 같은 글씨로 주가가 쭉 적혀 있는 게 예, 바둑판처럼 아주 깨알 같은 것이로 그리고 이제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 얼마인가 예, 종가를 보는 거죠. 종가라는 건 그날 이제 주식 마감된 금액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 를 사고 파는 거래소에다가 전화를 걸어갖고 얼마를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주식이라는 거는 그냥 회사에 관심이 있고 미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했던 주식인데 그 주식이 인터넷으로 숙칭 개나 소나 다 주식을 하게 되니까 이게 좀 주식의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고정적인 심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30일선, 60일선, 90일선 평균치에다 뭐 목구엽이 뭐 무슨 뭐 방법에다가 뭐 별의별 뭐 무슨 뭐 파이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별의별 방법이 다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 사람의 군중 심리가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면 대충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사람의 개개인의 생각은 다른데 이 어느 정도의 군중 심리가 비슷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책을 공부했던 게 있어요. 특히 일본의 그 정확히 이름 뭐죠? 예, 목인 선상가? 예, 저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납니다. 어떤 사람이 만들었던 주식에 관련된 책이 있는데 그 책 가격이 집 한 채 가격을 넘었다고 합니다. 1940년대, 50년대 집 한 채 가격을 넘었대요. 근데 그 책을 보고 그 책을 공부하고 그 책대로 이 주식 차트를 갖다가 쭉 분석을 하면 진짜 거의 다 맞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지식이 있던 사람이 돈을 벌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예, 그때는 사람들이 양상이 뻔했습니다. 예, 뻔해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남극의 펭귄이 몇천 마리가 있잖아요. 그럼 펭귄이 암만 추위에 강하다 하더라도 그 추위에 얼어 죽을 수가 있으니까 펭귄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모여 있으면 바깥쪽에 있는 펭귄은 추위를 그대로 맞으니까 얼어 죽겠죠. 안에 있는 펭귄은 따뜻하겠죠. 다른 펭귄 체온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펭귄이 계속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하늘에서 지금은 그 몇천 마리 펭귄이 계속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그게 희한하게 그 펭귄 바깥에 있는 펭귄이 점점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펭귄이 점점 바깥으로 나가게 이렇게 돌아요. 야, 이거를 사람들 불러놓고 그걸 맞추라고 가르쳐줘도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마스코트 같은, 마스코트인가? 매스 게임. 예. 이런 같은 거 할 때 해도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 펭귄이 지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군중의 무리가 돌아가면 돌아간 양상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90년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점점 이제 그게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특히 한 십몇 년 전부터 러빈훗이라고 이제 전화기로도 이제 주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기 시작하니까 물론 이트레이드나 다른 회사도 있었지만 러빈훗이 수수료를 없이 해준 거예요. 사고 팔 때마다 수수료를 안 받고. 그러니까 러빈훗이 나오면서 뭐 더더욱 예, 사람들이 게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주식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이 주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의 움직임을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했으니까 이들의 예측이 있죠. 회사의 재무제표를 봅니다. 회사가 건실한 회사인가, 돈을 벌 수 있는가, 회사의 앞날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투자를 했는데 자,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요거 오를 것 같다. 혹은 뉴스에 많이 나온다. 예, 그러면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솔직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주식을 갖다가 할 때는 예,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예, 가치 투자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주식 카페에서 얘기했던 얘기는 요즘에는 눈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치가 좋은 회사인데도 안 올라가는 회사가 있어요. 예, 가치가 진짜 마이너스인데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테슬라였어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또 테슬라 옛날에 투자했던 분들은 몇 년 전에 이 얘기하면 난리 나요. 테슬라 투자했던 사람들이 막 저한테 싸우자고 들어요. 그냥 종교예요, 종교. 예,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그냥 어떤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과 신념과 아주 종교적인 신념으로 예, 이렇게 사던 시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테슬라는 가치가 없는 회사예요라고 얘기하면 네가 알긴 뭐하라에서부터 그냥 쌍욕까지 나오던 예,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테슬라라고 하죠.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식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미국은 워낙 주식시장이 커요. 그다음에 거대 이제 투자 회사들이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진짜 큰 회사들은 이런 개미들이라고 하죠. 예. 개미들이 하는 거에 움직이질 않습니다. 크게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도 개미가 움직였던 회사는 테슬라 같은 회사예요. 워낙 파퓰러하니까 밈 주식이라고도 하죠. 근데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같은 회사는 기관 투자도 많기 때문에 그래도 가치에 반영해서 투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또 그렇지 못했어요. 한국은 갑자기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개미들이 투자하면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때문에 전 세계 시장 규모로 6위 안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몇십 위 안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시총을 다 합쳐도 미국에 잘 나가는 기업 하나 시총이 안 됐어요. 뭐 지금도 잘 나가는 회사 시총 하나만큼 안 되긴 하죠. 자, 그럴 정도였는데 이제 한국은 그래서 계속 눈치를 보는 겁니다. 조금 인기 줘서 올라갔다? 그러면 또 내려가기 전에 냅다 팔아야 돼요. 그 내려갔다? 또 사. 요걸 잘 맞추는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번이면 100번 다 잘 맞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작전주라는 게 생깁니다. 사람들끼리 막 얘기를 퍼뜨려요. 야, 뭐가 지금 너만 알고 있어. 이 제약주가 뭐 새로운 기술이 나왔고 이제 오른데. 자, 그럼 이제 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내는 거죠. 내기 시작하면 그 소문이 퍼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사기 시작해요. 그럼 주식값이 올라갑니다. 막 100불짜리니까 10만 원짜리가 막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올라갑니다. 자, 이거 피크를 딱 칠 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와장창 팔아버려요. 개인들은 그걸 10주, 20주 갖고 있지만 그걸 10,000주, 20,000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몇백억, 몇천억을 돈을 벌어요. 그럼 갑자기 그 많은 숫자가 팔리니까 주식이 폭락합니다. 그럼 늦게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피보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한강에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악순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 주식이 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를 하냐. 여러분은 개미예요, 개미. 개미라는 거는 미약한 힘이에요. 근데 개미들이 말은 더 많이 퍼뜨려요. 항상 테슬라 주식이 어떻고 팔란티아 주식이 어떻고 이랬던 사람들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만불어치도 주식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런 거로 1,000,000불어치 주식 있는 사람은 얘기도 안 꺼내요. 남이 돈 빌려달랄까 봐.
제 주변에도 진짜 그걸로 말도 안 되게 돈이 있는 형님들은 얘기를 전혀 안 꺼냅니다. 타슬라 탈자도 안 꺼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몇 주식도 없고 그다음에 재무제표 같은 거 따지지도 못하고 회사의 미래도 따지지 못하고 그냥 분위기만 보고 이런 사람들이 추종하는 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갖다 무시 못하는 수준까지 됐어요. 90년대 초반에는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였지. 지금은 전 국민이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전 국민이 다 전화기 붙잡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합니다. 틱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포드 같은 경우는 F, 그다음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TSLA 뭐 이런 식으로 틱이라고 하는데 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CEO가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런 뭐 얘기하는 카페 같은데 아주머니 들리는데 카페 같은데 가보면 진짜 황당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여기 CEO가 돈 벌 것 같으니까 여기다 주식 투자해야 된다. 완전 미신식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황당한 일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요즘에 세상이 좀 많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주식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냥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주식 투자할 때 되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 뽑는 것도 솔직히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인기 투표지 정치를 잘하는 사람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스페이스X가 지금 관심을 많이 받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왜 관심을 받냐? 일론 머스크잖아요. 화제성을 몰고 합니다. 테슬라가 회사가 생기고 나서 거의 20년 가까이 돈을 한 번도 못 벌었어요. 맨날 적자만 나던 회사였어요. 근데 주식은 몇백 배가 올라갔습니다. 몇백 배가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회사는 계속 적자인데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요즘의 주식이에요. 트럼프의 주식 있죠. 트루소셜. 트럼프가 처음에 한다고 할 때 뭐 16불에 상장이 됐다가 그게 나중에 한참 트럼프 2기 대통령 되니까 60불, 70불, 8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요즘에 얼마죠? 한 8불 그러나? 이렇게 오락내락합니다. 80불에 샀던 사람 8불 되면 재산이 10분의 1로 뚝 잘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16불에 샀던 사람이 80불에 올라갔으면 뭐 한 5배 이상 올랐겠죠. 그때 팔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게 뭐 생각같이 쉽지 않습니다. 누가 고점을 알고 누가 저점을 알겠습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화제성이라는 게 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회사가 미치고 있는데 올라갑니다. 트럼프의 트루소셜은 지금도 계속 적자예요. 근데도 팔려요. 희한하죠? 근데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미쳐서 3기 대통령까지 어떻게 뭐 어거지로 됐다? 그러면 트루소셜 그 주식은 또 100불 올라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죠. 거의 망해가는 회사가 갑자기 몇백 배 올라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밈 주식이라고 하죠. 제가 아는 형님이 그것 때문에 은퇴를 했습니다. 한 400만 불 가까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300만 불 될 때 다 털고 나왔다는데 얼마를 투자했는데 그랬더니 8만 불을 투자했대요. 아니 그 가능성도 없는 회사에다가 왜 8만 불이나 투자했냐고. 근데 자기는 그 회사가 좋아서 8만 불을 투자했대요. 근데 여러분은 그 숫자 300만 400만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1000불 투자하면서 300만 400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8만 불 투자했으니까 그만큼 되는 겁니다. 그걸로 딱 털어버리고 은퇴했어요. 300만 불이니까. 근데 그런 것만 보면 사람들은 눈 돌아갑니다. 눈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 X에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 테슬라가 몇백 배가 딱 올라가다가 지금 지난 한 2, 3년 사이에 주춤해요. 뭐 300에서 50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뭐 500 넘어갔다가 400 됐다가 뭐 지금 또 300까지 내려갔다가 도로 400 몇십 불 됐다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옛날만큼 재미가 없거든. 근데 코로나 시작됐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테슬라 사갖고 아마 2, 3년 뒤에 테슬라 팔았던 사람들은 한 10배 이상 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환상이 있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지금 보니까 별로 좋지 않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테슬라감이 없어졌어요. 제가 테슬라가 적자 보던 회사다. 20년 동안 진짜 18년 이상을 적자를 봤던 회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재무제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하면 믿다가 테슬라를 어떻게 하냐 막 이러면서 욕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싹 없어졌어요. 왜? 테슬라가 시원찮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없어지고 그 환상의 꿈을 놨을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신입니다. 스페이스X가 올라가면 또 그런 신화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벌어질 수도 있고 안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벌어질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또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는 뭐 하는 회사죠? 우주에다 로켓을 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의 일을 하주받아서 일하고 있어요. 벌써 몇십 년 됐죠. 그리고 그걸로 흑자를 내고 있어요. 이거는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요건 또 의외예요. 예, 테슬라처럼 돈을 못 벌던 회사가 아닙니다.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예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얘기했어요. 돈 잘 벌고 있는데 내가 굳이 주식 상장을 해야 되겠냐? 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자, 근데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데 원래는 이제 목표가 화성 가자라고 얘기했던 예, 그런 회사죠. 그 회사인데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2, 3년 전에는 이런 얘기하기도 무서워요. 일론 머스크가 말이 앞선다 이런 얘기하면 니따구가 일론 머스크를 어떻게 하냐 또 이런 소리 나올 정도로 그때는 미쳤던 시절인데 자 일론 머스크가 말이 앞선 사람인 건 확실해요. 근데 혁명가인 것도 확실해요. 전기 자동차를 갖다가 지금 다 상용화 시켰죠. 지금 중국에서 많이 만들지만 중국에서 더 많이 만들어요. BYD가 지금 테슬라 만드는 거 숫자를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걸 시작했던 사람이 테슬라 아닙니까? 이게 상징성이 있죠. 애플이 스마트폰 처음 시작한 것처럼. 자, 그런데 5년 전에 사이버 트럭을 만든다고 사람들한테 디파짓을 돈을 500불인가 걷어갔는데 그게 내년이면 나온다 하다가 5년 지나서 나왔어요.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5년 있다 나오고 그때 당시에 5만 불이면 살 수 있다라는 차가 10만 불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5년 전에 디자인과 바뀐 것도 없는데 늦게 나오니까 사이버 트럭은 쫄딱 망했습니다. 뭐 올해 3만 몇천 대 팔고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신화도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옛날에는 뭐 테슬라 내놓는 쪽 다 팔렸는데 팔리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X하고 S 버전이죠. X하고 S 버전은 나온 지 너무 오래돼 갖고 이제는 생산 중지가 됐습니다. 미국 생산 중지되고 한국만 팔고 있어요. 예, 한국은 팔고 있어요. FSD가 된다는 이유로 한국은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Y 모델, 3 모델이 지금 히트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중국산이 미국에 안 들어오니까 히트치는 거지 사실상 들어오면 테슬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테슬라의 강점은 FSD가 강점이거든요. Full Self Driving. 예. 그게 강점인데 사실상 Y 모델과 3 모델 산 사람 중에서 한 80% 이상이 셀프 드라이빙을 안 쓴대요. 안 쓰는 사람들은 저렴한 중국제 전기차가 들어오면 잘 팔리는 거죠. 예. 그게 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요즘에 좀 주춤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테슬라의 그 환상을 못 잊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X가 나오면 뜰 것이다. 근데 스페이스X는 조금 달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선 좋은 점은 돈을 벌고 있는 회사다. 근데 스페이스X에다가 몇 개 회사를 더 추가로 집어넣었어요. 아직 돈을 못 버는 회사를 몇 개 추가 집어넣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는 하늘에다 인공위성을 쏴요. 싸고 그걸로 인터넷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전 세계 어디 가는 간에 인터넷이 다 돼요. 세렝게티 초원에 가도 인터넷이 다 됩니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고 되게 좋은 건데 아직까지는 미쳐요. 왜? 인공위성 투자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2,600개인가? 인공위성이. 그걸 하늘에 쏘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80불씩 받고 스타링크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행 많이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좋죠. 예, 저도 만약 알비 타고 여행 다닌다 그러면 스타링크를 하겠죠. 근데 스타링크가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트위터 지금은 X라고 하죠. 예, 그것도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개발한 AI가 있습니다. XAI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적자입니다. XAI 이것도 왜 적자냐면 솔직히 AI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일론 머스크 말로는 뭐 최고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써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지금 이 3파전입니다. 지금 여기에 끼지를 못해요. XAI 성능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쓰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일론 머스크가 구글에다가 렌트를 해준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거든요. AI를 하려면. 자, 그래서 모르는 얘기라도 그냥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 전반적인 얘기 해드리는 거니까 뭐 앞뒤 순서 없어요. 예,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의 AI도 본인도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했던 거 보면 일론 머스크의 호언장담이 벌써 지금 화성에다가 아파트를 줘놓고 지금 분양권을 팔고 있어야 됩니다. 청약을 받아야 돼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지금도 못 지키고 있어요.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일론 머스크가 말이 앞선 사람이라는 거는 확실해요. 사이버 트럭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래왔어요. 그냥 당장 내년이면 될 것처럼. 그래서 로보틱 회사 지금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솔직히 올해 CES에서도 그렇고 옵티머스 성능이 지금 중국제, 한국제 밀려요. 성능이.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죠. 그러면 이제 두뇌 부분이 좋아야 되는데 두뇌 부분은 지금 다른 회사 걸 쓰면 되거든요. 클로드니, 아니면 제미나이니, 뭐 챗GPT 이런 거 쓰면 되는데 자기가 팔고 있는 XAI 이게 또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자, 이런 난관이 있는데 지금 주식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주식 공부를 하면 이제 돈이 생기겠죠. 그럼 돈이 생기면 일론 머스크는 XAI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겠죠. 그럼 또 몰라요. 이게 또 1년, 2년 있다가 지금 챗GPT를 제끼고 제미나를 제끼고 클로드 제끼고 AI에서 넘버 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트위터가
넘버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스타링크가 흑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성에다가 이제 이주를 가면서 아파트를 질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현실로 벌어진다. 예,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세계 아니 뭐 비교조차 안 되는 이런 회사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IPO에 대해서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뉴스를 보면 앞으로 15년간 스페이스X의 주식이 180배 올라간다. 뭐 이런 뭐 청사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180배 올라간다. 그럼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 내가 10,000불을 투자해 놓으면 15년 뒤에 180만 불이 생기는구나. 와, 나는 은퇴를 해야 되겠다. 야, 이거 뭐 10만 불 해놓으면 1,800만 불. 야, 나는 뭐 진짜 부자가 되겠다. 그때까지 갖고 있을런지 안 갖고 있을런지 모르고 또 회사가 어떻게 될런지 몰라요. 자, 근데 이제 IPO라는 건 왜 관심 많냐? 지금 지난 한 10몇 년 사이에 IPO, 대형 IPO, 이걸 Initial Public Offer라고 합니다. 예, 처음으로 대중한테 공개하는 거예요. 주식을 팔겠다. 그동안은 자기네들끼리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제는 팔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국의 알리바바가 엄청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예, 알리바바가 2014년 9월 19일 날 미국에다가 뉴욕 증시에다가 상장을 합니다. 근데 미국 역사상은 최대 규모였습니다. 근데 사우디 아람코가 이 규모를 넘어가긴 한데 미국 역사상은 당시에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당시에 217억 달러 어치의 이 주식을 갖다가 공개를 한 거예요. 당시에 공개할 때 한 장당 가격이 68불이었는데 첫날 92불 70센트로 시작했어요. 시작부터. 그래서 93불 89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IPO에 지금 목매는 거예요. IPO를 우리가 미리 신청해 놓잖아요. 그럼 미리 신청한 사람은 68불에 사는 거예요. 68불에 사는데 첫날 오픈하자마자 68불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인기가 좋으니까 92불 70불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오픈하자마자 30% 버는 거예요. 뭐 이거 어마어마하죠. 100만 불 투자하면 오픈하자마자 30만 불 버는 거예요. 그래서 IPO에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죠. 저도 지금 스페이스X IPO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공모가에 사는 거죠. 135불에 사는 겁니다. 알리바바처럼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135불인데 첫날 여러분이 살라고 그러면 그냥 어쩌고 저쩌고 시작하자마자 200불 뛸 수도 있어요. 뭐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저는 그냥 시작하자마자 135불에 샀는데 200불 돼버린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돈 버는 거죠. 알리바바 같은 케이스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첫날만 38%가 상승했습니다.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2012년 5월 18일 날 상장을 했었는데 진짜 기대가 컸죠. 페이스북이 그때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진짜 인기가 좋았는데 처음 오픈하고 당연히 이것도 올랐지만 첫 해는 오히려 3%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향후 161%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 반 이상 성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뒤에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버, 우버 한참 인기 좋을 때 2019년 5월 10일이었죠. 코로나 시작되기 좀 전이었어요. 저도 이때 우버를 처음에 샀는데 공모가가 45불이었는데 첫날 시작이 오히려 공모가보다 떨어졌습니다. 42불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첫날 41불 60센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IPO로 45불에 샀던 사람이 오히려 첫날부터 손해를 봤던 케이스입니다. 기대가 너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우버는 한 2년 동안 죽 썼습니다. 한 3년 죽 썼어요. 게다가 코로나까지 뭐 덮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이제 리커버를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 못지않게 진짜 화끈했던 게 뭐냐면 리비안이란 전기차입니다. 2021년 11월 10일 코로나 기간 동안 이렇게 올랐는데 2021년 최고의 IPO였습니다. 왜? 테슬라가 잘 되니까 또 다른 전기차가 나온다니까 얘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리비안이라는 전기차는 처음에 78불로 공모가가 시작됐는데 첫날 106불 75센트가 됐습니다. 29% 상승 마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IPO를 먼저 사면 돈을 번 거죠. 한때 53%까지 급증을 했다가 100불 73센트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올라가서 상장 6일 후, 일주일도 안 돼서 170달러를 돌파해서 포드하고 GM보다 시총이 높아졌습니다. 100년을 자동차 만들던 회사보다 규모가 더 커진 거예요. 이때는 차도 안 나왔을 때예요, 제대로. 이때는 차가 실험용으로 아마존 트럭만 좀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왜 인기가 좋냐? 당시에 아마존이 엄청나게 밀어줬어요. 우리 아마존 트럭은 다 리비안으로 한다. 지금도 리비안 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리비안은 완전 죽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추락을 해갔고요. 지금 6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공모가가 얼마였죠? 78불인데 지금은 26불대 한 3분의 1로
3분의 1 토막이 났다. 왜냐하면 리비안이 실제로 길에서 차가 안 보여요. 예,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마존은 열심히 추락으로 쓰고 있긴 하지만 별로 인기 없습니다. 리비안 했던 분들은 지금 손해를 많이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전화기로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 했던 로빈도 상장을 했었는데 로빈넛도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많이 떨어졌고 한국 기업 중에서는 진짜 큰 기업이 있었죠. 예, 쿠팡이 2021년 3월 달에 미국에다가 IPO를 했습니다. 예. 처음에 확 올라왔다가 이것도 며칠 만에 와장창 떨어졌다가 몇 년 죽쓰다가 예,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혹은 내년 초에 한국 기업 중에서 미국에다가 IPO를 할 수 있는 회사가 토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토스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토스라는 회사가 지금 기대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토스 상장 규모가 쿠팡 못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토스는 핀테크라고 해요. 예, 이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핀테크는 뭐냐? 파이낸셜. 파이낸셜의 FIN만 딴 겁니다. 핀테크. 이게 금융 관련 테크놀로지 기술이에요. 그래서 돈을 결제해주고 온라인 결제를 해주고 온라인 받아주고 그럼 크레딧 카드 회사 아니야? 예, 이 단계를 뛰어넘는 거죠. 예, 크레딧 카드 회사도 핀테크예요. 뭐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데도 핀테크 관련인데 요즘에 핀테크는 뭐냐면 앱을 통해서 돈을 주고받거니 하는 방법. 게다가 이제 토스 같은 경우는 얼굴만 들이대면 결제되는 거. 저도 요즘에 토스를 많이 이용하는 게 CU 편의점에 얼굴 페이스페이라고 해요. 페이스페이라고 하는데 얼굴로 돈을 낸다. 간단하죠. 벌써 중국은 7년 전, 8년 전에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불과 몇 달 안 됐어요. 요걸 가입하니까 그때 가입했다고 몇만 원 주더라고요. 예, 그것도 땡큐인데 요거 얼굴로 돈을 내면 3%를 적립시켜 줍니다. 그 3%가 캐시백이 되는 거예요. 아주 끝내주죠. 그걸 편해요. 지갑도 안 들고 와도 되고 전화기도 안 들고 와도 되고 동네 편의점에 쫄래 가갖고 물건 사고 페이스페이로 결제할게요. 그럼 얼굴 딱 되면 예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내 어카운트 맞나? 예, 결제 딱 누르면 끝이에요. 자, 이런 걸 하는 게 핀테크인데 토스라는 회사도 이제 여러분이 만약 한국에 나와 보시면 한번 토스를 써보세요. 예, 어떤 기업이든 간에 내가 써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야 돼. 모르고 투자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또 될 수 있고 올해는 또 미국에서 IPO 하는 회사 중에서 지금 되게 기대를 받고 있는 게 챗GPT. 1조 달러까지는 안 되고 뭐 한 예, 그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만들고 있는 엔트로픽 이 두 회사가 또 클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가 이제 고비입니다. 스페이스X가 이제 얼마큼 될 건가? 예, 이게 진짜 미국의 이 하반기 주식시장을 흔들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요. 예,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 메이커. 왜?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 지금은 세계 1위 부자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해요. 일론 머스크가 부자였다가 젠슨 왕이 한때는 또 부자였다가 또 루비통 모네 헤네시 뭐 거기 또 회장이 또 1등이었다가 사우디 아람코가 1등이었다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원래는 아마존의 잽 베조스가 부동의 일이었어요. 잽이 안 될 정도로 일이었는데 절반을 그냥 이혼한 와이프한테 뚝 떼주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도 상위권에 들잖아. 그러니까 사실 잽 베조스가 이혼 안 했으면 지금까지도 부동의 1이에요. 예. 1등이 2등이 여기고 1등이 여기다. 그러면 잽 베조스가 이만큼 했는데 잽 베조스가 이혼했을 때 돈 떼주니까 이러니까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가장 최근이 젠슨 황입니다. 엔비디아에. 자,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주식을 팔아요. 근데 클래스 B 주식, 그건 내부자 주식이에요. 내부자 주식의 94%를 일론 머스크가 갖게 되면 일론 머스크는 재산이 이렇게 돼요. 어느 누구도 일론 머스크 근접을 못해요. 아예. 인류 역사상 최고 트릴리언 부자가 됩니다. 예,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X가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자,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진짜 이렇게 스페이스X처럼 화제를 모았던 IPO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실은 뭐냐면요. 처음 매출은 보편적으로 올라갔어요. 보편적으로. 근데 첫 해는 거의 다 마이너스, 평균치로 따지면 마이너스 19% 했어요. 그러니까 IPO 가격이 100불이었다. 그러면 첫 해는 거의 다 81불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속 올라갔던 주식도 있지만, 예.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잘 된 주식이 있고 몇 년 지나서 쫄딱 말아먹은 주식이 있어요. 지금으로 봐서 쫄딱 말아먹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서 그러면 러비넛, 리비안 요거는 피 봤어요. 우버는 그렇게 대박 못 쳤어요. 페이스북은 그냥 꾸준해요. 알리바바도 그냥 오케이, 꾸준히. 예. 쿠팡도 지금 오케이. 예,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테슬라의 꿈을 갖고
스페이스 X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스페이스 X는 아까 말한 것처럼 테슬라와 다른 게 뭐냐면 테슬라는 돈도 지지리 못 벌고 마이너스인데도 그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스페이스 X가 로켓을 쏘아 올리는 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또 걱정이 뭐냐면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커요. 기업 가치가 1조 7,700억 달러예요. 야,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상장돼요. 상장되면 그때부터 티커, 여러분이 찾을 때 쓰는 거는 SPCX입니다. 스페이스 X의 줄임말이죠. SPCX. 자, 여기서 5억 5,560만 주를 매각해서 75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인데, 자, 이게 750억 달러가 이제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벌써 기관이 산 게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 QQQM 같은 데서 뭐 400억어치를 사놓고 다른 기관 사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거 투자하는 게 있잖아요. QQQ 이런 데 투자한 게 있으면 투자가 간접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파는 게 750억 달러인데 이게 얼마나 규모가 크냐면요. 750억 달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았던 이 주식 총가가 한 200, 300억은 안 됐어요. 예. 아람코가 그만큼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리바바가 210몇 억 그때 당시에 그거를 그때 당시에 올렸기 때문에 화제가 됐었죠. 예, 어마어마하게 화제가 됐습니다. 자, 근데 그거에 지금 2배가 넘는 금액이 시중에 풀리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돈이 있냐 없냐 이게 걱정이죠.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돈이 있냐 없냐 걱정인데 자, 어저께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요거는 아무도 몰라요. 물론 사람들의 심리가 여러 가지 있어요. 예.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뭐 어쩌고 그다음에 지금 뭐 너무 거품이 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이게 주식하는 주식 뉴스를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 다 구라쟁이에요. 왜 구라쟁이냐면 주식이 오르면 주식이 오른 이유를 댈 게 만 가지가 있고 주식이 떨어지면 주식이 떨어질 이유를 댄 게 만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계속 올랐어요. 9일 연속 올랐어. 그때는 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알아요?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휴전에 대한 기대감은 안 올라갔거든. 근데 그 사람들 그냥 그렇게 적은 거야. 뭔가 뉴스라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적었어요. 트럼프는 전쟁이 이번 주에 끝난다 얘기해요. 근데 어저께 주식이 그렇게 와장창창창 폭락하니까 또 트럼프가 열심히 얘기했죠. 전쟁 곧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약발이 안 먹혀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른 만큼 올랐으니까 이게 수익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차연시키고 수익을 갖다가 지금 다 챙겨버리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스페이스X를 살라는 사람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그게 들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요거는 어느 누구도 몰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다 뒤집어 볼 수는 없는 거지만. 근데 저는 심리가 그럴 거라고 봐요. 저는 그냥 트레일링 러스트탑이라는 게 있으니까 팔리면 좋고 아니면 놔두는 거예요. 왜? 올라가면 계속 놔두는 거고 안 올라가면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저도 팔아서 흔히 말하는 총알이라는 게 생겼어요. 돈이 갑자기 어카운트에 와장창창창창 들어왔어요. 그 돈을 놀릴 수가 없잖아요. 놀릴 수가 없으니까 IPO 상장에다가 예약을 걸어놨어요. 걸었다고 제가 다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요건 인기가 좋으니까. 아파트 청약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로터리 방식으로 뽑을 거예요. 그럼 저한테 135불에 10주가 날라올지 100주가 날라올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뭐 운 좋으면 100주가 날라올 수도 있고 200주가 날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10주만 팔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135불에 샀는데 지금 뭐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예, 저도 이렇게 샀는데 아마 지금 같은 열풍이라면 첫날 135불에 나오자마자 장 시작되자마자 135불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뭐 진짜 뭐 200불 이렇게 시작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뭐 150불, 170불, 200불 이렇게 시작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첫날부터 그냥 제가 투자한 돈의 50% 뽑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요즘 같은 인기라면. 그래서 IPO에 사람들이 다 매달리는 겁니다. 오늘 IPO 하는 방법은 안 알려드릴게요. 예, 근데 그거는 어카운트에 있는 사람이 IPO 공모를 하면 그거는 조금 복잡해요. 아주 복잡한 거 아니에요. 우선 그 회사가 공표한 내용을 다 읽어야 돼요. 예, PDF로. 예, 안 읽고 읽었습니다. 되는데 그것도 한 6장인가 7장인가 돼. 뭐 스페이스X는 무슨 회사고 뭐 어떤 식으로 할 거고 뭐 하고 그냥 하여튼 쭉 그걸 읽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IPO는. 예, 처음에 이니셜 맨 처음에 파는 거 사는 거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좋은데 IPO를 사면 또 뭐가 있냐면 15일 이내에 그 주식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플리핑이라고 해갖고 그거가 기록에 남습니다.
앞으로 제가 플리핑을 3번을 하면 저는 주식 거래를 못해요. 미국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겁니다. 한 번 플리핑하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주식 거래를 못합니다. 플리핑 뭐냐? 아까 말했듯이 첫날 와장창 오를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날 뭐 일주일 지나고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와장창 팔아갖고 패닉셀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보자고요. 첫날에 50%가 올랐어요. 돈인 사람이 1,000만 불어치 샀어. 야 첫날에 올랐어. 500만 불 딱 남기고 팔아버려. 손 딱 털고 끝. 얼마나 좋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야 올라가니까 샀는데 그 많은 돈을 딱 팔아버리니까 주식이 와장창 떨어져. 다른 사람이 피보죠. 그래서 이렇게 첫날 사갖고 시세 차익 딱 벌고 하는 걸 플리핑이라고 하는데 플리핑 금지입니다. 15일 동안. 그러니까 저도 만약 IPO로 사면 15일 동안은 팔면 안 돼요. 정급한 팔아도 되는데 팔면 페널티를 물어요. 페널티가 6개월간 제가 주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3번 걸리면 앞으로 주식을 못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소셜 넘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어카운트 만들어도 안 돼요. 다른 회사 가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15일 동안 못 팔아요. 15일 후에 그냥 처음에 샀던 거 비해서 가격이 3, 40% 올라갔다. 나쁘지 않죠. 예. 그럼 파냐? 아니야, 안 팔지. 예. 만약에 3, 40% 올라갔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신난 거예요. 30% 올라갔다 그러면 그냥 주식의 일부는 10% 떨어지면 예서 제가 100주를 샀다 치자고요. 예, 10% 떨어지면 30주 팔아버리고 20% 떨어지면 30주 팔아버리고 30% 떨어지면 30주 팔아버리고 저는 30%가 올랐다. 그럼 저는 그때부터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져도. 근데 올라가잖아요. 그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트레일링 러스 타입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저는 그런 계획인데 물론 미래는 모르지만 스페이스X가 그냥 처음 한 2주 사이에 와장창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도 있고 몰라요. 예. 없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뭐냐면 가치 투자가 아니라 눈치 투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군중심리. 이 군중심리가 전 그 테슬라에 갈망한 사람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몰라요. 135불인데 야 이거 2주 지나니까 80불이 돼버려. 그럼 못 팔지 그냥 바로 손해보는데 그냥 묶어놓고 돈 묶이는 거지. 근데 이번에 저는 무리하게 투자를 안 합니다. 예, 지난 2달 동안 버는 돈만큼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IPO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금요일 날 그 상장되고 나서 그때 사고 나서 파는 건 괜찮아요. 예. 금요일 날 상장돼서 파는 건 괜찮은데 보편적으로 아까처럼 인기 좋은 거는 첫날 나왔던 금액에 상장된 금액의 그 이상으로 사야지 첫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짭짤하게 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100불에 산 게 첫날 150불이 됐는데 그때 150불에 사갖고 180불에 되면 30불만 남지만 100불에 샀던 사람은 첫날부터 80불 남죠. 근데 첫날 못 팔게 돼 있죠. 15일 동안 못 팔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플리핑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고공 가능성은 있긴 있어요. 테슬라에 미쳤던 사람들. 옛날에 그 테슬람들. 테슬라 얘기만 나와도 욕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가겠습니까? 그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 포머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 이번에도 못 사면 난 테슬라의 걸 못 사. 옛날에 테슬라를 조금 재미 봤던 사람들도 내가 왜 테슬라 초창기에 안 샀을까? 초창기에 테슬라 10,000불어치만 샀으면 난 지금 몇천만 불 부자인데. 그런 계산하신 분들. 지금 내가 지금 스페이스X 갖다가 10만 불 사야지 내가 앞으로 한 10년 뒤에 은퇴할 때는 10년 뒤에는 내가 1,000만 불 1억 불이 될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가치 투자가 아니라 눈치 투자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높은지 안 높은지는 몰라요. 그리고 제일 큰 배려가 뭐냐면 총 시총 규모예요. 1조 7,700억 달러. 이 돈이 과연 있냐 이거죠. 이 돈이 과연 있냐. 그러니까 저는 IPO 신청을 했으니까 일주일의 시간이 있어요. 저는 언제든지 그걸 갖다가 캔슬시킬 수 있고. 근데 전날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걸 사겠냐 안 사겠냐 연락이 와요. 그럼 전날 내가 오케이를 해줘야지 사는 거기 때문에 전날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면서 제가 뭘 생각하고 있냐. 여러분이 IPO를 놓쳐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135불이다. 그러면 135불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향후 몇 달 내에 또 있어요. 예. 110불에 떨어질 수도 있고 100불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처음에 한두 달은 막 무지하게 올랐다가 중간에 한번 확 떨어져요. 그러면 또 130
5불 밑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가 또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주식을 얘기하면서 IPO를 왜 얘기했냐? 스페이스X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식 시장이 이렇다는 걸 좀 알고라도 주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주식은요. 회사의 값어치를 사는 게 아니에요. 회사의 미래를 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밸류를 산다고 생각하는 건데 회사의 밸류보다 높은 돈으로 회사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테슬라의 값어치보다 테슬라 회사의 값어치보다 더 많은 돈을 테슬라가 벌었어요. 그게 옛날 같은 말이 안 되는 거죠. 90년대 이전에는 말이 안 됐어요. 그런 회사가 생길 수가 없었어. 90년대 이후로 인터넷이 되면서 인터넷으로 속진 개나 소나 아무것도 모르는 쥐뿔이 모르는 개미들이 그냥 느낌만으로 주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일론 머스크도 그런 거야. 수혜자라는 거죠. 이번 스페이스X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스페이스X가 옛날 같은 정치적인 그 투자 방법이다. 그러면 90년대 이전이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스페이스X도. 근데 지금은 이런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저도 주말 동안 따져볼 거예요. 지난 금요일 폭락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팔아버렸죠. 예, 폭락했다는 얘기 많이 팔아버리니까 팔은 금액이 얼마인가? 그 금액이 1조 7,700억 달러를 넘어가는가? 그 금액이 다시 여기로 들어올 수 있는가? 그 금액이 다른 데로 빠질 가능성은 없는가? 예,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게 몇 가지 또 그게 있어요. 주식을 팔아서 돈을 팔면 저도 예, 제가 팔라고 한 거 아니지만 갑자기 너무 폭락되니까 자동으로 팔렸다고 했죠. 팔으니까 저도 이제 돈이 있어요. 그 돈은 제가 여윳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여윳돈이 생기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뭐 해요? 그걸 가만 놔두면 돈이 안 늘잖아요. 다른 주식을 사든가 아니면 뭐 다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거 하나가 부동산이에요. 보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주식시장이 나쁘고 주식시장이 좋으면 부동산 시장이 좋고 보편적으로 반대로 갑니다. 양쪽 다 좋은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반대예요. 왜냐? 부동산이 호황이 되려면 또 돈이 필요하니까 주식에 돈 빼서 부동산을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주식시장이 호황이면 부동산 팔아서 돈 뽑아갖고 주식시장 가는 거예요. 돈은 한계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게 펀더멘탈이에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을 건가? 그건 아니에요. 왜? 금리가 높으니까. 금리가 높아서 모기지가 높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핫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돈을 뽑은 거를 부동산 시장으로 우르르 몰려갈 가능성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국채 같은 데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보는 게 왜 국채가 지금 생각보다 지금 고용률이 좋아요. 그래서 미국 인플레이션 요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고용률이 좋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그 기준금리를 새로 케빈 워시 연준 그 의장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10년 국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10년 국채는 지금 자꾸 이런 식이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이 더 커져요. 4.49 엊그저께가 4.49 했거든요. 지금 뭐 4.5 넘었을 수도 있어요. 4.5가 사실 분기사인데 여러분 국채 5% 나온다. 주식 투자할 필요 없어요. 이거 왜 그러냐? 지금 뭐 알라고 하지 마세요. 국채로 5% 나온다. 그러면 은퇴하신 분들은 머리 아프게 주식할 필요 없어요. 국채하는 게 최고입니다. 5%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람 심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국채를 사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국채도 안 사. 왜 안 사는지 아세요? 올라갈 것 같거든, 국채가. 지금 분위기 보니까. 금리 올라가고 뭐하고 갖고 국채 올라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지금 국채도 안 사요. 국채가 5% 된다? 그러면 지금 다 돈이 이쪽 가지. 만약에 AI가 거품이다. 그래서 돈을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국채가 5%다. 10년짜리가 5%다. 지금 꽤 많은 돈이 여기로 가요. 스페이스X에 갈 돈이 없어. 지금 제가 보건데 국채로 갈 돈은 없어요.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어요. 부동산도 지금 모기지가 높아서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 큰 돈이 조 단위의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놔두면 이 돈은 그냥 손해보는 거라 했죠. 돈은 항상 그냥 놔두면 손해보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가지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많은 돈이 스페이스X로 가지 않을까.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회사의 값어치라는 거는 지금 요즘에 주식이 뭐냐면 튤립 열풍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에 암스테르담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17세기에. 여기 부자들이 많죠. 근데 당시에 오스만 제국에서 튤립이라는 꽃이 처음 들어왔어요. 근데 이 튤립이 희귀하니까 부와 지위의 상징으로 보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튤립 중에서 이 병충해 특이한 바이러스 때문에 그 꽃잎에 불꽃 같은 이제 줄무늬가 막 새겨진 튤립 있죠.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희귀종이었다고 합니다.
샘페르 아우구스트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름도 복잡해요. 부자들이 이걸 갖고 싶은 거야. 근데 이 꽃잎 뭘 해? 아무것도 못 하잖아. 이거가 부자들은 이게 그냥 값어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형체가 없잖아. 금은 녹여서 무슨 반도체를 만든다고 쳐. 비트코인은 녹여서 반도체도 못 만들잖아.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는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갑자기 수치품이 되니까 너무 올라가고 1630년대 중반에 튤립은 씨가 아니라 이게 밑에 뿌리 구근을 팝니다. 예, 구근이 가격이 일반 그 어떤 기술자 장인 연봉의 10년 월급, 그러니까 10년 월급 집 한 채 값, 튤립 하나가 집 한 채 값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고 너도 나도 다 투자를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것만 갖고 있으면 올라간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 계속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튤립이 이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감상하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건 돌리기예요. 폭탄 돌리기예요. 이러다 언제 한번 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튤립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다가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이 튤립이 무슨 값어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겨울철에는 튤립이 꽃이 안 피잖아요. 예, 봄이 돼야지 피니까. 자, 나중에 봄이 되면 이 튤립의 구근을 갖다가 미리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선물이라고 해요. 퓨처라고 하죠. 예, 선물. 미리 사는 거. 미래 걸 갖다 미리 사는 증서를 갖다 선물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선물. 퓨처라고 하는데 퓨처 종이 증서로 거래를 했습니다. 이제는 튤립이 없이도 튤립을 넘겨주겠다는 증서만 갖고도 돈을 벌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집 한 채. 튤립 하나가 집 한 채.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튤립 하나가 집 한 채 값이 돼? 근데 그때 그게 폭락이 왔던 거죠. 예, 엄청난 혼란이 왔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모든 회사가 다 튤립이에요. 그만큼의 값어치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회사 값어치가 1억 불인데 지금 주식은 100억 불이 있어요. 그 돈을 쓸 데가 없어. 쓸 데가 없고 뭘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돈 갖고 그냥 돈을 낳는 거야. 계속.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주식 파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18년 동안 돈을 꼬라박고 있었는데. 돈을 꼬라박고 자기 비즈니스 성공도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겠어요? 주식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이 사람의 광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챗GPT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고 클라우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근데 클라우드는 뭐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잘 되라 이런 응원의 마음으로 그냥 뭐 한 몇천 불어치는 좀 살 것 같아요. 예, 클라우드는. 네. 그거는 뭐 사갖고 쭉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예,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 너도 잘 되면 나도 잘 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스페이스 X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IPO 신청을 했어요. 예, IPO 신청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회사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찰스 샵이면 찰스 샵. 네, 피델리티면 피델리티. 그다음에 뭐 메릴린치면 메릴린치. 여기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조그만 증권사는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냐냐. 피델리티가 벌써 몇백억치 사놨어요. 135래. 찰스샵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메릴린치도 마찬가지고. 각자 회사들이 벌써 상장되기 전에 몇백억어치 사놨어요. 사놓고 더 싸게 살 수 있어. 135억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사놓고 그 권리 갖다가 우리 이제 그 사용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팔 수 있는 IPO 주식이 100만 주인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한 200만 주 원한다.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청한 겁니다. 예. 저도 그걸 사고 싶습니다. 이게 미달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예. 청약하고 똑같습니다. 인기 좋은 아파트는 미달 나오는 경우 없죠. 예. 근데 인기 없는 아파트는 요즘에 미청약 나오는 경우 많죠. 예. 실제 가격보다 더 낮게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예. 한국의 청약 개념 아시는 분들은 이 주식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 똑같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신청한 주식을 다 받을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돈을 놀림 뭐해? 똑같은 거예요. 주식이 와장창 떨어졌어요. 거의 한 달치가 떨어졌어요. 거의 한 달치가 떨어졌는데 그거 제가 그냥 넉넉고 있었으면 아침에 일어났으면 진짜 제가 땅을 치고 그냥 얼마라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진짜 억울할 만큼의 돈이 날아갈 수가 있었을 텐데 조금 떨어지는 순간에 그냥 다 팔아버렸어요. 예, 저 주식은. 이게 왜 그러냐. 50% 올라갔던 주식이 지금 오늘 떨어진 거 보잖아요. 그러면 40% 이상이 떨어졌어. 근데 그걸 갖다가 저는 8% 떨어지면 팔고 10% 떨어지면 팔라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50% 올라갔던 주식 40%는 보존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10% 팔린 것도 꽁돈이 생긴 10% 떨어져 갖고 팔았지만 그 돈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 돈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그게 지금 어카운트에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제가 뭘 해야 되겠어요? 예. 만약에 지금 모기지가 한 4%다. 그러면 집을 사겠죠. 예.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국채가 5% 준다. 야, 이런 기회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5%, 10년짜리 5% 준다. 20년짜리를 갖다가 6% 준다. 20년짜리 제일 많이 주거든요. 20년짜리 저는 해도 돼요. 왜? 20년 뒤면 제가 75세니까. 괜찮지. 뭐 그전에 팔아도 되긴 하지만, 예. 75세까지 6% 따박따박 원금 보장되고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 망할 일이 없는. 예전에 그거 저한테 어떤 분이 은행 뭐 채권도 괜찮잖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은행도 망하지 않잖아요. 근데 은행은 망한 적 있어. 워싱턴 뮤추얼이 망했잖아. 은행도 진짜 안전한 건데 전 미국 살면서 워싱턴 뮤추얼이 망하는 꼴을 봤거든. 옛날에 서프라임 때. 근데 미국이 망한 적 없잖아.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원금 보장 100%, 원금 보장 100% 무조건. 주식은 원금 보장이 안 돼. 근데 원금 보장 100%에 해마다 6% 주는 최고지 뭐. 그럼 만약에 지금 국채가 오른다. 20년짜리 국채가 6%다. 아, 그럼 뭐 지금 이번에 파는 돈 다 국채 사버리지. 저 같아도. 근데 이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되면 되고 아니면 말라. 그래서 테슬라 IPO는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해봐야 돼요. 무리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 테슬라 IPO 신청해갖고 그냥 그냥 이 바람이에요. 예,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첫 해 한 30%만 올라라. 135불에 해갖고 한 170불, 180불, 이 정도만 좀 올라라. 그럼 30% 올라가면 저는 샀던 주식의 3분의 1은 10%가 떨어지면 팔라. 또 3분의 1은 20%가 떨어지면 팔라. 3분의 1은 30%가 떨어지면 팔라. 그럼 3분의 1은 본전 시기가 되는 거죠. 손해는 안 보겠죠. 그다음에 처음에 있는 건 20%를 먹는 거고, 3분의 1은 두 번째 3분의 1은 그 10%를 먹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다 팔았고 험해지는 경우도 없고요. 주식이 계속 올라가. 그러면 올라간 금액에서 10%씩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몇 년 있다가 이게 100%가 올라갔어. 그러면 10% 떨어지고 팔면 물론 9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총 금액의 10%니까 조금 더 내려가. 그렇지만 저는 한 80% 이상을 계속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투자해야지 이거 주식을 갖다가 10년이고 20년이고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가져가요. 예. 어떻게 가져가요? 10년이고 20년이고. 제가 만약에 이게 뭐 테슬라처럼 잘 된다? 아, 진짜 바람이죠. 예, 테슬라처럼 잘 된다. 진짜 뭐 아까 무슨 예측 증권 전문가가 예측한 것처럼 15년 만에 180배 된다. 와, 그러면 뭐 저는 15년 뒤면 뭐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그러면 70이네. 70이면 그냥 1,000만 불 대 부자가 되는 거야. 1,000만 불 대 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 뭐 하여튼 그전에도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인생이 바뀔 수가 있겠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꿈 때문에 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같이 고리타분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회사의 가치를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세요라는 소리를 못 하겠는 게 세상 주식 돌아가는 게 너무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치 투자가 아니라 눈치 투자라서 저도 여러분께 아이고 저는 원래 정석적으로 회사 재무조편이 뭐 이런 거 같은 거 지금 규모이 다 따지면 스페이스X 투자 안 하는 게 맞아요. 테슬라도 투자 안 하는 게 맞고. 근데 그게 과연 그랬냐? 테슬라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이 전문가들의 이 상식으로 봤을 때는 미친 짓이야, 미친 짓. 이 복권으로 돈 벌겠다는 거고 똑같은 미친 짓이야. 근데 그 미친 짓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잖아요. 물론 그 미친 짓 사이에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갖고 돈을 못 번 사람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마인드 자체가 문제예요. 그냥 조금 오르면 팔아버리고 제일 바보 뭐라 했죠? 조금 오르니까 팔아버린 사람. 오르면 낫더라고 했죠. 미리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팔아버린 사람 제일 바보라고 했죠. 근데 그래갖고 팔아버려. 근데 더 올라가. 그러니까 아쉬워서 또 사. 그러다 피본 사람 많아요. 근데 뭐 테슬라도 돈 번 사람도 많죠. 제 주변에도 그렇고. 목돈 번 사람도 많이 있고. 근데 그분들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일이 생기잖아. 이번에 스페이스X가 과연 제2의 테슬라가 될런지 안 될런지 뭐 다음 주에 좀 기대가 좀 크고 저는 뭐 테슬라 IPO가 되든 안 되든 그걸 다 떠나서 테슬라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분위기가 좋아져. 왜 분위기가 좋아지냐면 테슬라가 잘 돼야지 돈이 뉴욕 증시로 몰려요. 돈이 몰리면 다른 것도 같이 올라가. 이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시장이 있어.
근데 시장에 어떤 가게가 명물 시장으로 막 유명해졌어. 막 넷플릭스 나오고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여행객들이 다 와. 그러면 그 집만 장사를 될까? 시장 전반이 다 장사를 될까? 다른 집도 장사 잘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스페이스X가 잘 되면 챗GPT도 상장하면 잘 될 것이고 엔트로피 클라우드도 상장하면 잘 될 것이고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이 좋아요. 앞으로 한 3년만 좋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3-4년만 좋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냥 깔끔하게 딱딱 털어버리고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좀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식 어떤 거 얘기는 안 했어요. 스페이스X 얘기만 했는데 이게 얘기 듣고 그래서 사라는 거야? 예, 그럼 여러분은 방송 안 들은 거예요. 예. 여러분의 그릇만큼. 예. 진짜 캠피디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정도 한데 없어도 되는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돈. 전 이번에 스페이스 X IPO 다 산 돈은 지난 한 달 동안 번 돈이에요. 그냥 딱 한 달 동안 번 돈. 없어도 되는 돈. 한 달 동안 제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겼다 했죠. 예. 그 돈이에요. 아쉬울 거 없잖아요. 왜? 한 달 전엔 전 그런 기대 없었으니까. 저는 매년 제 자산에 10%만 올라도 땡큐한 사람이에요. 매년 제 자산에 10%만 올라도 땡큐한 건데 50%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10% 떨어지고 다 팔아버린 거예요. 한 달 사이에 제가 원하는 것보다 30% 이상이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 투자하면 돼. 그러면 말아먹어도 손해볼 거 없어요. 말아먹어도 억울할 것도 없고. 근데 제가 말한 방식으로 하면 또 말아먹을 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은 알고 하는 게 좋아요. 예. 맨날 줄 긋는 이런 거보다는요. 이런 주식의 비하인드 스토리, 사람들의 심리, 사회 분위기 이런 같은 걸 좀 알아보신 게 더 주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또 '아이 별로 내용도 없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 방송이랑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늘 얘기를 듣고 '캠 PD가 얘기한 게 이게 주식의 중요한 마음가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 조카가 한국에 있는 조카가 요즘 주식에 관심이 많아 갖고 만나면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니죠. 어느 누구도 정답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이면 제가 워렌 버핏 가르쳐 줘야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데 통상적으로는 이걸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그냥 정석적인 얘기를 오늘 좀 해 봤습니다. 자, 주말 동안 뭐 주식 떨어졌다고 너무 또 속쓰려하지 마시고요. 네. 또 저처럼 또 이득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너무 손해 봤다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